라이브 방송 시간에만 한정돼서 각자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겨주시는 고민들은 저희가 이 부자병법 시청자 상담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방송 중에 보내주신 이 문자 고민들 중에서 저희가 채택해서 이제 또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 김규진 이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고민 채택해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분석도 해드리고 또 명쾌하게 한번 답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고민입니다. 자, 뒷자리 493땡번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풍전아파트 두 채, 원효로에 있는 풍전아파트입니다. 원효로사가 풍전아파트 두 채, 그리고 문배동 KCC 웰츠타워 한 채, 이렇게 모두 전세를 주고 있고, 풍전아파트 작은 것과 KCC 34평은 2017년 3월에 단기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매도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직장 때문에 안동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문자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상황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일단 4주택자신 것 같아요. 4주택자. 자, 물론 문자에 본인 보유주택을 다 적어주시지 않았다면 더 주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민 보내주신 걸로는 4주택자시고요. 거주는 지금 안동에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동. 자, 안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뭐 직장 때문에 안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안동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지 않는 한 경북 안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세 채가 더 있으신데 모두 용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풍전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세요. 풍전 아파트. 풍전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배동에 KCC 웰츠타워 34평형 이렇게 해서 세 채를 더 가지고 계신 거라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문자에서 말씀해 주신 게 풍전 작은 것과 KCC 34평은 17년 3월에 4년으로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풍전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아마도 그 85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5제곱미터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혜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뭐 17년 3월이라고 하시면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작은 것만 이제 임대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등록된 상황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부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매도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쳐다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뺄 것부터 먼저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이 시청자분한테 이 안동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안동에 있는 아파트가 최후에 마지막에 한 채만 남겨서 파는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누구나 다 마지막에 1주택만 남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익이 가장 많이 남은 주택을 마지막에 1주택으로 남겨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동에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1주택으로 팔아야 될, 1세대 1주택으로 팔아야 될 가장 차익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일 거라는 예상은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미 발생한 차익만 놓고 봐도 요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차익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안동에 있는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을 최후의 1주택으로 팔기 전에만 먼저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안동에 있는 아파트는 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새 아파트를 이제 언제 어떤 순서로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파는 순서도 순서인데요. 이제 차익이 언제 극대화가 되느냐,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순서에 맞춰서 파는 것보다 차익이 극대화되는 게, 극대화되는 시점에 파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풍전 아파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원효로 사가에 이제 풍전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요 아파트의 그 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키포인트는 요 국제업무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사업 제기가 되면 어쨌든 이 주변 지역의 이제 개발 압력이 매우 증가를 하겠죠. 사실 우리 풍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연차가 5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사실 세대수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사업이 재개되면서 주변의 개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파트의 어떤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배동에 있는 KCC 웰츠타워는 이쪽에 있죠. 요게 이제 삼각지 건너서 요게 이제 문배동에 저희 사무실 근처죠. KCC 웰츠타워가 있는데, 자, 요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고층 주상복합인데, 자, 요 주상복합의 어떤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 풍전 아파트가 키포인트가 국제업무지구였다면 요 KCC는 용산공원 혹은 뭐 1호선 지하사업 이런 것들이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원이 요 녹색이 다 공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실 이 KCC 웰츠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랑 굉장히 뭐 인접한 지역의 조망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고층 주상복합, 드넓은 녹지 공간이 바로 근처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희소가치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 위쪽에 서울역 쪽에 이제 앞으로 GTX도 들어오고 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요 1호선 지하 논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요 앞에 뭐 삼각지 쪽으로 통하는 고가도 없어지고 또 캠프킵 개발도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KCC 우리 주상복합의 어떤 가치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런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개발 사업들이 사실 하루 이틀 안에 이게 이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신 지가 몇 년 이제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차익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라면 일단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임대 등록하신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채는 이게 이제 17년 3월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21년 3월이 되면 의무기간이 끝나게 되죠. 자, 그때 저는 8년으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즉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임대했을 때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 17년 3월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27년 3월이 되면 10년 임대를 채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때 매도하시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이제 공제를 받고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 없이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27년 3월 정도가 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공원도 조성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굵직한 사업들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이 우리가 가진 물건들이 좀 클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임대사업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세제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세팅을 해놓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풍전 작은 거, 그죠? 풍전 작은 거랑 KCC 웰츠타워 요 두 개를 매도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그때쯤 되면 당연히 뭐 안동에 있는 아파트는 팔고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 풍전 큰평형 요거를 최후의 1주택으로 매도하시면 또 세금 부담 없이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투자하신 지가 조금 기간이 되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아마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들은 사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실수록 좀 더 큰 성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충분히 시간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금 절세에 대한 세팅도 좀 신경 써서 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 고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자 고민은 뒷자리 235땡 번호이신 분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자,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양 2차 30평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26년 차 저층 아파트입니다. 41동까지 있는 대단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 문자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쪽인데요. 자, 인천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 지역이죠. 뭐 송도, 청라, 뭐 영종도까지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2월에 그 수원, 의왕 또 뭐 안양 이 지역이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그 동남권 쪽에 어떤 집중되어 있던 투자 수요가 좀 분산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또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 질문해 주신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 쪽에 동춘동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지금 이제 동춘동의 한양 2차 여기 이제 위치해 있는데, 한양 2차 이 아파트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전망은 꽤 좋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매도 시점은 최대한 늦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춘동 지역인데, 동춘동 지역 사실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뭐 신도시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덜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지금 뭐 거주하기에는 아마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뭐 이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뭐 유년기를 보내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억이 많은 그런 동네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도 거주하기에는 사실 크게 불편함은 없는 그런 동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주목도가 덜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아래쪽에 뭐 송도같이 이렇게 계획된 신도시들의 어떤 주거 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까지도 뭐 매매가나 전세가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이런 상태면 사실 뭐 크게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어떤 큰 핵심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죠. 어떤 저층의 낡은 아파트가 고층의 신축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큰 가치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문자 보내주셨지만, 이 아파트가 지금 5층의 저층 아파트고요. 그리고 26년이 됐고요. 26년 차에, 그리고 41개 동이 있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좀 감이 오죠.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저층이니까 용적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 20평대랑 3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0평대나 30평대 모두 다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습니다. 즉 대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즉 용적률은 낮고 대지분은 높은 거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재건축을 통한 변화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자,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뉘앙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동춘동 지역이 요 지역인데 주변에 사실 공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뭐 바로 아래쪽 이제 송도고요, 그죠? 송도의 신축 아파트가 그동안 꾸준히 공급이 됐고, 또 뭐 이쪽으로 추가적인 공급 계획도 또 잡혀 있고, 또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 구시가지죠. 뭐 주안동 쪽이나 이런 지역, 부평구, 미추홀구 이런 구시가지 쪽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뭐 옆쪽과 뭐 위쪽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공급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뭐 우리 아파트가 아직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공급의 압박 때문이라도 사실 이제 그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춘동 지역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그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2종 주거지역인 곳도 있고요, 3종 주거지역인 곳도 있습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두 2종과 3종의 차이는 이제 허용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재건축을 한다면 3종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근데 우리 아파트는 조금 아쉽지만 2종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워낙 저층 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명적인 뭐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 없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성을 바탕으로 해서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근처에 이제 3종 주거 지역에 위치한 단지들도 좀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시청자 문자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된 분들께 이렇게 자세한 분석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문자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